앉으신 분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혜경 조직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김선아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본 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를 겸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조혜영 프로그래머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이혜경 조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널리 홍보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여전히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19년, 아니 횟수로는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서 달려왔지만 여전히 여성 혐오라든가 어떤 배타적인 태도 혹은 폭력성 이런 것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는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극단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경쟁 체대에 내몰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 자리를 혹시 여성들이 많이 뺏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성이라든가 배타성이라든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혐오,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사고, 쇼비니스틱한 태도 그런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은 여성영화제가 그동안 해온 것뿐만 아니라 여성적 관점에서 소위 그동안 없었던 여성적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일, 이것을 해왔던 것, 혹은 나아가 페미니즘, 여성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화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오랫동안 애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성취한 것은 무엇이고 아직 더 해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는 점을 조금 더 집단적으로 함께 모여서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또 새로운 그 도약, 변화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회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지막 어떤 성찰의 시간, 집단적 논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난 듯한, 조금 더 침잠한 듯한, 조금 더 함께 생각하는 갖고자 하는 19회가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9회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아 집행위원장님의 인사말과 더불어서 개막작과 새로운 물결, 쟁점 등의 섹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행위원장이자 수석 프로그래머 김선아입니다. 19회 저희 영화제는 총 106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고요. 국가수로 37개국의 국가의 영화가 한꺼번에 상영이 돼서 이제 19회를 빛내주겠는데요. 저희 그 조직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슬로건이 여성 영화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 이게 각 섹션별로 그리고 모든 이벤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가 이제 조직이 됐는데요.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이라고 해서 1960년대에서 80년대 그 여성 감독들의, 전 세계 여성 감독들의 그 고전들이라고 일컫는 영화들을 한꺼번에 상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고정 그 섹션으로 있는 새로운 물결 섹션에 여성 영화의 현재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영화의 미래는
저희의 쟁점 섹션으로 요번에 선정한 그 테크노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부제가 여성 과학 SF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큰 틀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4월에 박남옥 감독님이 돌아가시고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님이시죠. 1955년 미망인이라는 작품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94살로 그 4월에 돌아가셔서 그분의 이제 추모전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겠지만 1997년 저희 제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이고요. 그 작품에 대한 추모전이 과거라는 슬로건 속에 들어가고요. 주제 속에. 그리고 김선민 감독 또한 이번 4월에 젊은 나이에 이제 좀 아쉽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저희 영화제 5회 때 그 아시아 단편 경선 우수상 감독이기도 해서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많이 이제 평생 내신 분이라 작업을 하신 분이라 그분에 대한 영화를 묶어가지고 김선민 추모전도 같이 이제 하면서 여성 영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을 갖고 갑니다. 개막작으로는요, 저희 아그네츠카 홀랜드 감독이 이제 크리스토퍼 자누시랑 안제바이다 감독의 조감독으로 시작을 해서 케이로슬롭스키랑 같이 각본 감독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유로파나 뭐 토탈리 클립스니 뭐 한국에도 꽤 알려진 그 여성 감독이신데 아그네츠카 홀랜드가 이번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공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인 스포어라는 그 동물의 흔적이라는 뜻인데요. 그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스포어라는 작품은 이 감독 자신도 말하지만 블랙 코미디 요소를 지닌 무정부주의적인 페미니스트 범죄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소개를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홀랜드의 거의 그 지금 이 굉장히 지금 거장 감독으로 우뚝 서 있지만 그 원숙함이 그 노련함이 그대로 드러난 나는 작품이니까 많이 좀 기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독이 직접 그 저희 개막작 감독으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의 작품 3개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그 한국 관객들과 더 가까이 이렇게 만나보는 시간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스포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아까 현재라고 말씀드린 새로운 물결이라는 그 섹션에는 이게 이제 원래처럼 뭐 늘 가져가는 섹션이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 현재 지난 뭐 2년, 2,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 여성 감독들, 전 세계 여성 감독들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한눈에 이제 보여주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이 섹션 같은 경우에 크게 3가지 정도 뭐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네츠카 홀랜드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중견 감독들 그다음에 더 파티의 뭐 셀리 포터라든지 뭐 안드레 아노즈의 아메리칸 허니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 언 에듀케이션 그 아시겠죠? 론 셜픽의 아름다운 날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견 감독들이 다시 이제 화려하게 컴백을 하면서 그 작품들이 이제 한 군을 이루면서 집단을 이루면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뉴커런츠 영화들에서는 그러니까 썬댄스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독립 영화에서 굉장히 여성 감독들이 장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장르 영화에 대해 그 장르 영화를 만드는 그리고 미국 독립 영화에서의 여성 감독 이런 그 약진 그 감독들의 약진을 두 번째 좀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X라는 공포 영화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그 링 위의 소녀 이런 식의 그 썬댄스 영화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켈리 레이카르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독립 영화만 만든 모태 독립 영화 감독이라고도 하는 그 켈리 레이카르트의 어떤 여인들, 그 크리스틴 스튜어트 주연의 어떤 여인들도 이제 이번에 상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징으로는 이제 저희 뭐 뉴커런츠의 그 전 세계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이슈들을 이 여성 감독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마마 콜로넬이나 이런 식의 이제 다큐멘터리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우수한 이런 작품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쟁점으로 미래라고 이제 말씀드린 그 쟁점에는 이제 이름이 이제 테크노 페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과학 기술 분야, 그리고 뭐 지금 뭐 GNR 혁명이니 뭐 4차 혁명이니 뭐 이러는 지금 시대인데, 이 미래를 이제 어떻게 이 젠더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것인지를 한눈에 좀 보여주고자, 그리고 아니 그 또한 이 어떻게 이제 여성들이 그 미래를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성들이 과학과 기술을 바라보는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이제 묶어서 쟁점 섹션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지금 뭐 미국 드라마로도 지금 유명한데 그 핸드메이드 테일이라고 해서 지금 시녀 이야기로 여러분 그 트레일러 EPK로 이제 보셨겠지만, 그런 그 작품들이 원래 그 작품이 이제 원래 볼코 셸런저로프 감독의 그 영화가 따로 있어요. 그게 맨 처음에 나왔어요. 드라마 되기 전에. 그래서 그 작품 그 시녀 이야기를 비롯해서 지금 뭐 도나 하루웨이, 마리 퀴리, 에이다 러블레이스 같은 그런 식의 여성 과학자들의 다큐멘터리부터 그 극영화까지 이런 그 작품들이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이나 그리고 그 한국에서도 좀 논쟁이 많이 됐던 그런 게임 산업에서의 여성이라든지 그런 그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여성이라든지 이 여성들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동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VR 영화가 이제 이 섹션에 이제 들어가서 상영이 되는데, 동두천이라고 해서 미군 성매매, 그 미군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VR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쟁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장르를 넘나들어서, 그리고 그 어떻게 여성들이 미래를 선취하고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쟁점 섹션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이크는 넘기죠. 네, 집행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조혜영 프로그래머님께서 쟁점과 나머지 섹션들에 대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위원장님과 이사장 조지 위원장님이 소개시켜 주실 때 이제 과거 여성 영화의 과거라고 되어 있는 그 섹션인데요.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의 섹션이고, 이 섹션은 그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굉장히 부흥했던, 굉장히 강렬하게 이어졌던 여성 운동,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페미니스트 필름들을,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듣고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선 묻혀졌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뭐 영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페미니즘적으로나 꼭 반드시 봐야 할 그런 영화들을 엄선해서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뉴커런츠에서 상영될 더 파티에 셀리 포터 감독의 초기작 또 2편이 상영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 혁명을 SF 장르로 다룬 불꽃 속에서 태어나라고 하는 이 굉장히 정말 페미니스트 영화의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영화인데,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이 리치 보덴 감독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오시기로 하셔서 관련된 토크도 예정이 되어 있고, 독일의 최초의 페미니스트 영화로 알려져 있고, 얼마 전에 이 필름이 다행히 발굴이 돼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9번을 산 고양이라고 하는 영화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9번을 산 고양이의 울라 슈테클 감독도 영화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정말
그 사실 전설들이시거든요. 이 페미니스트 필름 영화계. 그래서 이 전설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또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예, 넘어가시면 그 다음 섹션으로는 퀴어 레인보우, 저희가 매번 이제 정규 상설 섹션으로 갖고 가는 퀴어 레인보우인데요. 올해는 18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고, 장단편 포함해서 그리고 올해 특징으로 잡자면 아까도 그 미국 독립영화의 그 부상이라고 하는 정말 뭐 다시 르네상스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여성 감독과 또 퀴어 영화들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이 미국 퀴어 영화들이 국내에서도 엄청난 흥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영향, 뭐 오바마 정부의 어떤 굉장히 친퀴어적인 정책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영향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슈 파이팅도 첨예하게 예리하게 하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와 또 미국 극영화들, 굉장히 재미있는 극영화들을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또 그 밖에는 중국 그 레즈비언 액티비즘, 그러니까 중국 레즈비언 운동가들, 사실은 중국 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억압받고 검열당하고 있는 그런 그 액티비스트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준비되어 있고, 관련해서 그 액티비스트 감독이 참여를 해서 토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연애담, 작년에 이제 연애담이 저희 영화제에서 상영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 그 연애담 같은 영화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를 예상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단편, 한국 단편들이 또 굉장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단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그런 한국 퀴어 단편들도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넘어가시면 다음 섹션 소개는 저희가 그 아시아 단편 경선인데요. 저희 영화제 유일한 그 경선 부문이고, 그리고 이 올해는 그 또 심사위원회 저희 올해 페미니스타로 선정되신 한예리 배우님과, 그리고 윤광 감독님, 우리들의 윤광 감독님, 그리고 태국 필름 아카이브 부국장이신 찰리다 님께서, 선생님께서 올해 단편 경선 심사위원회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뭐 시상 내역은 사실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아이튠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셔서 아이튠즈 역시도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단편 경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훨씬 부쩍 늘어난 429편의 영화가 출품돼서 지금 17편의 영화가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 아시아 전국에서 굉장히 정말 반갑고도 흥미로운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젊은 세대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흐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청년 문제라든가 고용 불안이라든가 세계화라든가 이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굉장히 페미니스트적인 강력한 관점을 가지고 소화하고 영화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놀라운 어떤 경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튠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7편이 상영될 예정인데, 관련해서 특징은 10대 여성 감독의 작품을 10대 관객심사단이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도 오히려 아시아 단편 이 아이튠즈 작품들 굉장히 정치적인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거 연령에 대한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또 훨씬 정말 실험적인 그 작품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경향들을 올해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 상영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다큐멘터리 옥남문화상에 이제 작년에 그 피치 캐치에서 선정되었던 피해 연대기가 상영이 될 예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월경에 대한 첫 장편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생리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한 어떤 이 개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정말 꼭 반드시 주목해서 이야기되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아까도 트레일러 잠깐 보셨지만 너무나 재미있게 톡톡 튀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김보람 감독님이 또 소개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베리어 프리 상영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될 텐데, 장애인들의 영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막과 그 다음에 그 목소리 연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임순례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 관련해서 토크도 열리고 영화가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아까 그 위원장님이 사실은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희 추모전이 올해 4월에 좀 두 분이 영화계 중요한 두 분이 좀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관련돼서 이 감독님들을 기리고 또 기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나우 감독님과 김성민 감독님의 추모전을 열 예정입니다. 뒤에 행사들은 저희 쟁점과 관련된 포럼이 굉장히 SF 여성 작가들과 함께하는 그런 포럼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설적인 감독님들과 그다음에 영국의 그 페미니스트 영화 평론가인 소피 마이어가 방문해서 강연과 토크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영화계 내에서의 성폭력, 성평등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미래에 제시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성평등 정책들을, 영화계 내에서의 성평등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대담도 준비되어 있고요. 마스터 클래스, 그 다음에 VR 영화 같은 경우에는 VR 영화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제작 과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VR 영화가 여성 영화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스페셜 토크와 이제 감독 대 감독 각 영화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저희 영화제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 그 피치 앤 캐치를 좀 잊었는데요. 피치 앤 캐치는 올해 그 전체 상금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4,500만 원으로 저희가 증액이 됐고, 올해는 극영화 87편, 그 다음에 다큐 17편, 약간 30편 정도가 증가돼서 이 여성 감독, 여성 제작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늘어나서 지금 그 현재 예심을 진행하고 본선에 올라갈 작품들이 선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피치 앤 캐치는 워낙 잘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제작 지원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이 되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작품이 또 내년에 프리미어가 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혜영 프로그래머님. 그러면 올해 영화제의 부대 행사, 이벤트 등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밀리오레 광장에서 메가박스 신촌 앞에 있는 밀리오레 광장 앞에서 부대 행사를 펼쳤는데요. 올해는 그 축제성을 더욱 강화시켰고 대중들과도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들로 기획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국내의 대표적인 출판사들과 함께 페미니즘 관련 서적과 출판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상점을 열 예정이고요. 최근에 그 인기를 끌고 있는 페미니즘 굿즈들 역시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오프 페미니즘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SNS상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여성 관련 이슈들을 광장으로 저희가 이끌어내 볼 수 있는 기회로 토크 버스킹이라는 이름의 여성들만의 자유 발언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건 10대부터 60, 70대까지 누구든지 그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혹은 랩, 노래 어떤 형태로든 표현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관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영화제 내내 내부와 외부 상영관, 내부와 외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부대 행사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끝내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전년도 옥랑문화상 수상작이고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 피해 연대기 김보랑 감독님과 올해 저희의 공식 트레일러를 제작해 주신 백미영 감독님을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피해 연대기의 트레일러부터 한번 온전하게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충격들을 받으셨는데 네, 언론에 최초로 공개되는 저희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작품을 연출해 주신 김보랑 감독님으로부터 연출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 연대기를 만들고 있는 김보랑입니다. 제가 새벽까지 편집을 하다 나와서 좀 약간 어눌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 10월에 그냥 친구들과 왜 누구는 탐폰을 쓰고 누구는 생리대를 쓸까 이제 이런 사소한 농담을 하다가 그럼 어떤 여자들은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여자들은 저런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자 해서 2015년 10월에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구 북미 지역에서는 2015년이 생리의 해다. 드디어 생리가 공적인 영역으로 나왔다라는 어떤 그 움직임을 읽고 나서 뭔가 여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에 여성영화제에서 이제 그런 옥랑문화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다행히 정말 제작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좀 이 영화를 현실 세계로 끌어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 만들면서 저희 제작진이 모두 다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뭔가 여성들끼리 해볼 수 있는 새로운 걸 해보자 해서 이제 어떤 상하 관계나 직책을 다 없애버리고 뭐 누구씨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존댓말을 쓰면서 서로 작업을 해오고 있고, 그것이 실제 저희가 동료로서 서로 우정을 키워나가는데 정말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을 같이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생리용품을 같이 써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등장하는 생리컵도 있고 뭐 해면 탐폰 같은 것도 있고, 처음 보는 많은 생리용품의 세계를 접하면서 저희 몸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몸이랑 가까워지니까 사실 저희 다 약간 뭔가 사회적 어떤 상업적 기준에서 다 별로 이렇게 글래머도 아니고 뭔가 다 약간 부족한 항상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세계가 만들어오는, 사회가 만들어오는 기준이고, 우리 각자의 몸이 아름답고 개성 있고 귀엽고 마음에 든다는 어떤 결론에 닿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만들어야 하겠지만 이 영화를 보시는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이 각자의 몸에 대해서 뭔가 자유함을 느끼시고 다른 사람의 몸을 바라볼 때도 뭔가 참 저분은 저래서 이쁘다, 저래서 개성있다, 귀엽다, 특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다면 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후반 작업 중에 한참 바쁘실 텐데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올해 드디어 제19회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공식 트레일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죠. 여성영화제 트레일러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2011년 피치앤캐치 프로그램 인연으로 이렇게 여성영화제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잊지 않아 주시고 이렇게 트레일러 작업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이 트레일러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기도 하고,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영화 속 여성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조각조각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처럼. 그래서 이번 여성영화제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여성 주인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관객분들과 그리고 이 여성영화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잘 상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트레일러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이번 여성영화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성영화제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보시면 그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수가 적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상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좀 더 다양한 여성 영화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스텝이 양쪽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있으니 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계신가요?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저 맨 끝에 오른쪽. 네, 죄송합니다. 여기 먼저 하셨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거진M의 김효은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번 그 개막작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느 분께 질문하시는? 집행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선정 기준이요? 옆에 조직위원장이 따끈따끈한 거 최고. 선정 기준은 뭐라 그래? 일단 완성도나 작품성이나 이런 일반적인 얘기 말고요. 저희 서울국제 여성영화제가 강조하는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거에 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이제 물론 영화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 스푸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요번 베를린 영화제 아시겠지만 그 전주 국제영화제 개막작이 온 바디 앤 소울이죠. 그거 그 여성 감독의 헝가리 영화인데 그 작품이랑 이제 이 스푸어가 이제 동시에 요번 베를린에 나왔는데 저는 저희 영화제 개막작으로는 스푸어가 더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이거를 좀 안 봐서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체 그 오늘날의 여성주의적인 그런 페미니스트적인 시선 그리고 그 환경과 그리고 뭐 생태와 그리고 그것이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유토피아 공동체를 이 영화가 그대로 보여줘서 이게 뭐 리벤지 동화니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벤지 동화 뭐 무정부주의적인 뭐 페미니스트 범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기존의 어떤 굉장히 장르 영화 속에서 그 세계관을 그대로 담은 그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이 훨씬 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웅장하고 방대한 호방한 세계관이 바로 저희 여성영화제가 바라보는 그 세계관과 굉장히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 저 끝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인 작품이나 이제 여성영화제에서 지원해서 이제 뭐 만드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다큐 같은 부분은, 독립 다큐 같은 부분은 여성영화제가 옥랑문화상이나 뭐 하여튼 피치앤캐치 통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견인을 해내시는 것 같고, 성과도 많았고,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극영화 부분에서는 뭐라 그럴까, 여기 아까도 지금 보였지만은 뭐 여성의 감독이나 주연이나 이런 게 좀 약한 부분인데, 어떤 독립 단편 영화나 어떤 독립 극영화 부분 쪽에서는 좀 관심이 좀 덜한 거 아닌가, 어떤 다큐멘터리에만 많이 집중하시는 부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뭐 방향 전환 계획은 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영준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원 예산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영화, 예산 규모가 작은 영화제일수록 그 이제 압박감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여성 영화제 쪽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이제 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은 이제 지금 뭐 대선 국면이어서 다음 주면 이제 대선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여성 혐오적인 어떤 뭐 이제 예컨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어떤 대선 후보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어떤 정당 후보는 뭐 대지발정제 문제로 뭐 강간범이 나왔다는 얘기로 뭐 비난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성 영화제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성혐오적인
어떤 정치 문제나 이런 데에서는 좀 발언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세 분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질문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셨죠? 다큐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큐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지원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데 어떤 극영화 부분 있잖아요. 독립영화 쪽에서 그런 쪽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강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좀 부분이 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없으신 건지 좀. 그러니까 저희도 뭐 워낙 저희 트레일러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캠페인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사실 상업영화 쪽, 그러니까 뭐 독립영화, 상업영화 저희는 여성영화는 그 경계 자체를 넘나드는 장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안 가리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상업영화에서 여성 감독이 입봉하기조차도 어렵고 두 번째 영화 만드는 건 더 어려워요. 이거는 투자자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연결이 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적인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남성 중심성이라든지 뭐 여자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여성 감독들이 치고 나가는데 상업영화 극장에 온전히 자신의 영화가 걸리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식의 이제 그 상황인데 현실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치앤캐치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느끼고 이제 이번에 뭐 미온적인 그러니까 뭐 그래도 시도는 했죠. 그래서 이 상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여성 감독들을 최대한 극영화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근데 사실 저희 영화제 자체에서 이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이 전반적인 여성에 대한 의식 그리고 여성이 영화를 만든다는 거, 그 여성의 어떤 창작 작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의식, 이런 선입견들이나 이런 게 바뀌지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상금을 높이고 해도 그런 다른 식의 이제 연계관계, 제작 여성 영화인 현장에 있는 여성 영화인들과 더 네트워크를 맺고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리워드를 주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저희와 함께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자본의 문제에서 돈을 과연 여기서 누가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땐 성별로 너무나 분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굉장한 어떤 젠더 선입견 속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함께 이렇게 고쳐 나가지 않으면 그런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정투쟁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성영화제 예산이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 예산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산국제영화제 그 사태 이후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국제영화제 총 6개 국제영화제를 지원을 하는데 저희 영화제가 이제 가장 작지만 그 국제영화제 중에 하나로 이제 하는데 당연히 이제 전체 국제영화제들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 삭감이 됐죠. 그래서 9천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됐고요. 다른 영화제들 각자 뭐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제영화제들이 좀 모색을 하고 있어요, 대안들을.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뭐 서로 만나거나 이러진 못했지만, 그런 자리는 없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게 장기적인 비전들, 그리고 그게 뭐 20년을, 저희도 이번에 19회지만 부산처럼 20년을 지속을 해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이런 식의 이 어떤 문화 지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장기적인, 맨날 지원은 하되 간섭한, 이게 지금 뭐 말만인지 그것을 이제 좀 문화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원대하고 장기적이고 그런 비전을 갖고 이제 좀 조직을 할 수 있게 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 좀 그런 좀 지원이 당연히 좀 있어야 되죠. 지금은 너무 비상식적인 상황이다라고 모두 다 인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영화제 지원 영화제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나 대안이나,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거를 이제 말은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어필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성소수자 대선 국면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를 하길 바라는 거죠, 성하웅 기자님. 코멘트를 하길 바라는 건데, 이거는 저희 안에서 뭐 집행위원회 차원이나 뭐 그 조직위원장님 뭐 이런 그런 공적인 어떤 것도 거치지 않은 그냥 개인적인 말인 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퀴어 레인보우 섹션도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5회 때부터 15년 전부터 지금 사실 저 소수자 저 영화를 지금 상영을 하고 있어요. 정규 섹션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저희는 여성 문제 자체를 단순히 여성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지점에서 항상 이 젠더 문제를 보기 때문에 분리 불가능한 거,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는 분리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차별금지법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라고 해서 저는 차별금지법을 절대적으로 옹호를 하고요.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좀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어려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사장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페미니스트 한예리 씨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질문은 영화계에 대한, 혹은 영화제에 대한, 혹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애정 어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독립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큼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는 일은 여성영화제는 뭐 독립영화냐 상업영화냐, 또 영화제는 대충 이제 그런데 그것을 가리지 않고 영화제마다 특성이 다양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영화제 기간 동안에 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 여성영화 네트워크, 아시아 여성영화 네트워크, 또 세계 여성영화 네트워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일상의 문화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하고 격려해 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성단체들이나 여성 문제에 조금 관심 있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에서는 일상적으로
우리 의식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토론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영화제를 하는 게 너무 좋다. 500만 원만 있어도 해라. 1000만 원만 있어도 해라. 1억, 억 단위로 꼭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영화학을 전공했다고 영화를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세계를 보고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의식을 여성의 관점으로 가질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격려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립영화제도 있고, 그래서 독립영화에만 특별히 집중하지는 않았는데, 한동안 이제 그 여성 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독립영화 감독들에게서 으쌰으쌰하는 그 기운이 좀 약해지는 것을 느끼기는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긴 했어요. 독립영화 진영의 여성 감독들을 우리가 더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국에 여성 영화제가 가능하고 하고, 아시아에 또 격려하고, 세계에 서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또 상업영화 하여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다 못했던 점이 있고요. 정말 독립영화 쪽에도 조금 더 단합된 힘으로 여성 감독들이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격려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예산이 줄은 거, 이 부분은 참 아니 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산영화제가 그건 정말 우리 다 알잖아요. 너무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예술 혹은 대중문화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 거리감, 뭐 암스랭스 원칙이라든가 그런 것이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너무 그것은 유아적인 태도였죠. 그건 분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대중문화에서 어느 정도 질을 유지하게, 영화 산업에서 질을 유지하게 하고, 또 어떤 공공성의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 영화제들, 일정한 철학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아주 저급한 문화 정책, 정치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많이 깎였는데, 다행히 영진위에서, 문화부에서 미리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영화제가 시작하기 직전에 예산을 팍 깎아버린 게 이명박 정부 때 2번이나 있었는데, 여성영화제의 경우. 그럴 경우에는 타격이 엄청 커서 그 해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영화제를 지속하는데 엄청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가지는 조금 줄일 수 있었다는 거, 미리 줄일 수 있었다는 거, 그거는 다행이고, 이제 우리 집행위원장이 현명하게 그런 문제를 잘 처리한 것 같기는 합니다. 수동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영화제 전체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계속 유지돼야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그 민주화운동 이후로 특히 문화 영역, 영화 영역에서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즐거운 방식으로 토론하는 것, 그것이 작은 인간의 내면 문제이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이든 이런 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지금 이제 이런 대중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값비싼 예술이 아니라 우리가 비교적 싼 값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려진 영역에서 즐길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지속적으로 깎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관심도 고맙고요. 또 이제 그런 질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도 정치와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다 정치적인 토론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뭐 하여튼 저도 하여튼 그렇지만 제도 정치하고의 일정한 거리를 저희가 한동안 유지했었습니다. 여성운동은 알겠지만 파이가 작습니다. 그리고 사람 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성운동 하다가 정치로 직접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균형을 우리가 무엇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에 직접 뛰어들고 제도 정치에 대해서 직접 발언하고 대선 때 얘기하고 너무 그렇게 하고 싶죠. 이번에 홍준표
하여튼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을 때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싶죠. 직접적인 행동. 그런데 여성영화제의 정치는 아직까지는 여성영화제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행동을 직접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게 잘하는 건가? 어느 때쯤 되면은 조금 더 연대하고 우리 여성운동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존속 자체가 잘못하는 위험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용감한 거는 좋은데 또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비겁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자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집단적으로 우리 영화제 자체가 너무 하고 싶다, 막 해버리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은 이것이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답변 하나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요 앞에. 여기 있어요. 평론가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이거 같은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저기 쟁점의 테크노 페미니즘에 대해서 쟁점에 지금 다루고 있는데 사실 올해 히든 피겨스 이후로 여성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상영 작품을 보면은 우리 한국의 여성 과학기술인들을 살펴보는 현실을 살펴보는 작품은 없어요. 다행히도 포럼에서는 한 파트가 그런 걸 좀 살펴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좋은 쟁점을 가지고 왔으면은 현재 한국의 국내 여성 과학기술자들을 살펴보는 작품도 찾아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조혜영 프로그래머님. 네, 네, 짧게 대답하기 전에 사실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당연히 최근에 뭐 일어났던 여러 혐오 발언들, 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들이 했던 혐오 발언들은 여성을 비롯해서 소수자들의 어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제가 하는 일은 스크린 위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담론을 이런 토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존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가시화하고 그 목소리를 보여주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좀 약간 부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쟁점 섹션 주제를 선정했을 때 너무나 당연히 늘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이 주제를 선정하고 나면 한국의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거든요. 열심히 찾고 또 찾아도 사실은 이제 한국의 그런 작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해외 작품들을 위주로 해서 채울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동두천이라고 하는 이 작품 같은 물론 여성 과학자에 대한 건 아니지만 최첨단 기술을 어떻게 여성들이 활용하고 그것을 여성주의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과 접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세션이 있고,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 포럼이 기획이 된 것이고, 또 각 해외 영화들마다 사실은 국내 어떤 있는 중요한 인물들, 과학기술자라든가 아니면은 여성 과학인 모임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명숙 위원장님 같은 게임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토크를 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시작함으로 해서 이 이후에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저희는 또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영화가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젊은 여성 감독들이 와서 영화를 보고 또 영감을 받고 하는 또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질의응답 시간을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홍보팀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답변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자분들은 잠시 대기실로 가셨다가 저희 위촉식 이후에 다시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